자, 그러면 오늘은 좀 캐주얼한 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다룰 주제는 DM 영업입니다. 이제 DM 영업이 뭐냐면 보통 저희가 우편으로 다이렉트 메일을 이제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서 이제 고객들이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이라든지 상품 서비스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게 돼서 영업사원이 그냥 앉아가지고 전화를 받는 식의 영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게 오프라인에서의 그 다이렉트 메일 영업 방식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국내 영업이나 내수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이제 손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품들을 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해외 영업에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성격이 해외이기 때문에 메일을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조금 비용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우편으로 해가지고 뭐 DHL이라든지 뭐 UPS 우편 특성으로 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메일로 이제 EDM을 해야 됩니다. EDM은 이제 뭐의 약자냐면 이메일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뜻인데 EDM의 업무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메일로 하는 거를 이제 DM 영업의 온라인 DM 영업의 이메일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다이렉트 마케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M 영업 같은 경우는 보통 다이렉트로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고전적인 방식이죠. 굉장히 클래식한 방식인데 이제 편지나 엽서, 안내장, 뭐 전시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장, 초대장이 되겠죠. 그리고 리플렛, 그러니까 뭐 간단한 정보가 들어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책자 같은 거, 그리고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동봉해가지고 인쇄물들을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보내는 형태도 있고요. 우편물 형태도 있고, 그리고 뭔가를 설문조사할 때 지금 뭐 대부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예전에는 설문조사할 때 안에다가 봉투하고 우표를 넣어가지고 보내주고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다시 적은 다음에 자기의 설문의 답을 동봉된 빈 봉투하고 우표를 사용해서 다시 우체통에 넣어주면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DM 영업에서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목표 대상이 명확하고 특정 대상에 대해서 DM 영업을 하는 목적 의식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달자에게 그게 전달이 되고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외 영업에서는 DM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다이렉트 마케팅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EDM을 이제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DM의 특징은 뭐냐?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이면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이제 높죠. 왜냐면 이제 시간하고 인력만 이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기법 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현재 존재하는 마케팅 기법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M 영업을 할 때 이제 고객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고객이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누죠. 첫 번째는 이제 기존 회사나 또는 개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기존 고객 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참가한 전시회라든지 학회에 예를 들어서 2019년 오프라인 메디칼 페어에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획득한 방명록, 방문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 또는 이제 2020년에 온라인 버추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회를 진행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전자 온라인
그 방문객들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취합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굴한 그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회사 리스트도 웬만큼 다 썼고, 그리고 최근에 참가한 컨벤션이나 뭐 컨그레스나 익스비션도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코비드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출장도 못 가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코비드에서 전부 다 경기가 나쁜 건 아니고, 그 코비드 상품 중에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그 경제적 아이템이라든지 그 의료기 아이템,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인프라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취급하는 국가의 수입상들, 대리점들을 거꾸로 구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찾은 대리점들에게 이제 EDM을 또 전략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이제 DM을 이제 보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이메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정보의 리스트들을 한 번에 보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이 온 대리점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또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소팅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차 메일을 이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메일로 먼저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제품 소개 자료를 보내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상 클립이라든지 URL 링크를 같이 넣어가지고 보내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보통 바로 오진 않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좀 길게 중남미 같은 경우나 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늦습니다. 그래서 한 22일 정도 이렇게 이후에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보내지 마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DM을 보냈다. 그러면 충분히 한 2주 정도 기다려 주시고 한 14일이나 15일에 다시 한 차례 보내고, 그리고 오면 이제 좀 관심이 이전부터 있었던 가만 고객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피드백이 오고, 만약에 좀 관심이 없는 애들이다 그러면 조금 메일을 조금 분류를 해놨다가 자기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고 이제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EDM을 보냈는데 이제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제품이나 회사에 관심이 있는 이제 가망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한해서는 무엇을 전개해야 되냐면 유선 통화를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줌 화상 미팅, 스카이프로 하든지 해가지고 화상회의를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글자, 텍스트보다는 정중한 메일이 낫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된 정중한 메일보다는 영상 자료가 낫습니다. 영상 자료보다는, 영상 자료 전에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다음에 영상 자료가 낫고, 영상 자료하고 이미지보다는 유선 통화가 낫습니다. 유선 통화보다는 화상회의가 낫고, 화상회의보다는 이제 현지 출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하고 이제 교감할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현장 출장 가서 미팅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화상 미팅, 그 다음에 유선 통화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게 아니면 영상 클립, 그리고 아니면 임프레시브한 이미지, 그게 아니면 정중한 이메일, 그게 아니면 텍스트, 이렇게 해서 순으로 효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현장 출장을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메일, EDM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이미지 자료, 영상 클립, 유선 통화, 줌 화상 미팅, 여기까지 이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제품 홍보하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돈이 벌릴 수 있는 로직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해서 EDM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검토했을 때 그 안에 돈이 될 만한 것, 비즈니스가 될 만한 것들이 요소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를 필히 EDM 또는 컨텐츠, 이메일 컨텐츠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영상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영상을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코비드 때문에 정부 지원과제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구별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합이나 기관에서도 충분히 그 마케팅 전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제작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 지원 사업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최소 인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영상을 만드셔 가지고 그 영상 클립을 이메일에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그 사진 이미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DM에는 필히 돈을 벌릴 수 있을 만한 로직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DM 역할하고 그 상세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DM은 이제 현장 방문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저희가 만약에 그 EDM을 보낼 때 전체 동일한 내용의 메일이란 내용을 다수에게 보낸 듯한 느낌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청첩장을 직접 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문자로 이렇게 그 청첩장이 오는데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의 안녕 막 이런 문구 없이 저희 결혼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와서 뭐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보내면 받는 느낌이 어떤가요? 그 느낌이 어떠냐면 아, 나는 이렇게 단체 문구로 보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일단 나빠요. 근데 이제 EDM도 똑같습니다. 그 전체 동일한 문구, 형식적인 문구,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그런 문구를 막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 받았는데 야, 이거 나한테 메일 보낸 게 이게 그냥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EDM 안 읽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그 회사 이름 또는 부서, 더 나아가서 링크드인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딱 넣게 되면 이 메일을 열었을 때 디얼 뭐 조이 이랬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읽어볼 수가 없죠. 왜냐면 나하고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보냈을 수도 있고 나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보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Dear 뭐뭐 컴퍼니 또는 뭐 Dear 뭐 Sales Marketing 팀 막 이렇게라도 보내야지 그냥 뭐 전체 동일한 문구의 컨텐츠 내용을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는 느낌을 하면 전혀 감동이 없기 때문에 DM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더라도 to 누구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한 줄이라도 요즘 코비드 상황이 많이 힘들 텐데 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구라도 넣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식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사항이 뭐냐면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 메일을 볼 때 수신자 CC를 이렇게 넣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개까지. 그럼 받은 사람이 메일을 딱 봤는데 CC가 50명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VIP가 아니고 나는 5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한 명 한 명씩 해서 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DM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 이제 성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메일이 왔어. 근데 14일 뒤나 또 한 달 뒤에 또 메일이 왔어. 그리고 또 메일이 왔어.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보낸 메일 읽어봤나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입장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이름까지 알게 되는 수준이 되면 진짜 미안하게 돼요. 아, 이게 내 이름으로 계속 메일을 보내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이 메일을 검토도 못했네. 그러면서 이 메일을 중요한 표시의 깃발을 빨간색으로 칠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정말 그 메일을 한번 다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신하게 됩니다. 아, 회신이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EDM의 효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성심성 있고 메일을 보내게 되면 성실성을 좀 인정받아서 그 성실한 그 주기가 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또 하루에 한 번씩만 보낸다거나 뭐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보내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은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 못해도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그 프로젝트의 크기라든지 그 구매하는 거에 그런 그 가격적인 그런 액수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이제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잘 정리하셔서 이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메일을 보내실 때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또는 굉장히 큰 이벤트, 생일날 아니면 창립 기념식 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게 돼요. 아, 올해도 잊지 않고 우리 창립 기념식 내 사장님일 때 아, 우리 회사를 잊지 않고 또 메일을 보냈구나.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지. 그래서 전혀 관심 없는 그 측정장비인데 연구소장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회사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낼 생각이 있는데 또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메일을 메리 크리스마스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생일날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생일날. 그래서 나의 그런 특별한 생일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동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해외 영업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프로하고 그냥 존버하고 아마추어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냥 초보나 아마추어들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관리만 해요. 그래서 인바운드 오면은 그거를 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실적을 내고 하는데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자기 환경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가망 고객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EDM을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만큼의 매출의 숫자, 자기가 약속한 숫자, 사업계획에서 약속한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EDM에 대한 활동은 정말 귀찮은 활동이고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활동이긴 하지만 필히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 프로페셔널하게 매출을 자기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앤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정보를 이제 짧은 피어리드 안에 동시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메일 전체 보내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귀찮아도 하나씩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시간을 뺏지 않습니다. 왜냐면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그 시간 뺏어야 되고 또 차도 같이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픽업도 가야 되고 바이오프도 해줘야 되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고 에너지를 뺐는데 그렇지 않는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시간을 뺏지 않아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장문으로 쓰시면 안 돼요. 딱 3줄에서 5줄 내용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미지, 링크 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했으니까 시간 나실 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쫙 스캔하는데 1분이 안 걸리게끔 30초 안에 스캔이 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 돈 냄새가 나야 됩니다. 비즈니스 기회가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게 메일을 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접 어프로칭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미리 메일을 여러 번 인사를 나누게 되면 친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이라는 친구가 뭐 해마다 나한테 이런 메일을 보내. 근데 나는 관심이 없어. 하지만 조이라는 친구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 메일 하단에 서명란에 미스터 조이라고 쓰지 마시고 Best regard, sincerest Joy라고 하시고 밑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는 이 조이라는 사람이 생일 때, 창립 기념식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나에게 따뜻한 그리딩을 보내는, 인사말을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돼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하게 되고 메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팁은 메일 서명 하단에 이름만 쓰지 마시고, 타이틀하고 이름만 쓰지 마시고 꼭 조그맣게 서명, 사진, 메일을 첨부해서 보내라.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알제리 출장을 가게 됐어요. EDM으로 만난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분은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줍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서 이미 제 사진을 수십 번 봤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EDM으로 하시게 되면 이 전자 파일로 남기 때문에 요거를 그 CRM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고객 관리.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전자식으로 데이터 방식으로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EDM 이꼴 고객 관리, CRM 이꼴 사후 관리. 이래서 DM 리스트는 모디파이를 조금만 하게 되면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냥 메일만 보내지 마시고 항상 엑셀 파일을 띄워놓고 메일 보내시고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메모를 조금 리마크를 달아놓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개척 시장의 그 시작점, 대리점 세팅하기에 있는 퍼스트 스텝이 뭡니까?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저희 방법을 다 썼어요. 2주 동안 저희가 한 거 있죠. 어려운 것들 다 했습니다. 돈 많이 드는 것들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직접 찾는 거죠.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회사의 조이입니다. 사진 들어가가지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회사고 이런 제품을 취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영상 파일은 이겁니다. 스펙시트는 첨부해드렸습니다.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30초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은 시기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는 사람이 이제 감동을 사게 되고 그 감동이 되면 전화나 이제 피드백이 오게 되고 그런 피드백이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DM은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툴 있잖아요. 그 툴들을 한 번에 다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만약에 1부터 100가지의 마케팅 툴이 있다. 세일즈 노트가 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보내면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인사를 트면 찔끔찔끔 정보 전달식으로 나 이런 정보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데 현실하고 조금 매치가 되게끔 상한 매치가 되게끔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하나씩 절대 10분 이상 시간을 뺏지 않을 만큼의 분량으로 5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기분 안 상하는 상황에 맞게끔 정보를 전달해라. 그래서 요약 정리된 간결한 정보 이미지 이런 걸 하면 된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 EDM이 일방적인데 왜 쌍방이라고 얘기하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신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딱 메일을 보내는데 수신자 확인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은 메일을 읽었구나. 그럼 메일 읽은 것부터 한 7일 이후 또는 14일 이후에 다시 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메일 보내는 게 한 3차례가 됐으면 전화를 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제 메일을 3번을 읽었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시도해서 누구누구 바꿔주세요. 저는 어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는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DM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길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단 이익이 될 만한 돈 냄새가 나게끔 비즈니스적으로 기회가 정보가 전달되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 메일 제목에는 제목명하고 포인트 그리고 이런 걸 간단하게 써야 된다. 만약에 이제 골밀도 장비다 그러면 골밀도 장비 포인트가 신기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분비과 신기능 출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의사가 내분비과 의사일 거 아니에요. 교시 또는 골밀도 장비 우리 내분비과에서 필요한 건데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데 신기능에 대해서 내분비과 호르몬 변화에 대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된 장비입니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 끌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은 포인트, 키포인트를 잡으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내용은 이제 인사말에는 꼭 가능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팀 그리고 또 못 찾겠다. 그러면 기관 또는 회사명이라도 적어서 이 메일은 단체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보내는 전체 단체 메일이나 그런 문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셔야 되고 내용은 최대한 간단히 2줄에서 3줄 절대 5분을 넘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추가 내용으로는 링크 또는 이미지 동영상 클립 같은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저희가 어떻게 클릭을 하죠? 썸네일을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한 줄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EDM도 똑같습니다. 메일, 제목, 내용,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클릭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썸네일을 클릭해서 영상을 보듯이 EDM도 똑같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그러니까 이메일을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000명한테 EDM을 발송했는데 그 1000명한테 보낸 EDM을 몇 명이나 그걸 클릭을 해서 볼 것인가 이메일을 그거를 보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문장을 써야 되고 어떤 이미지를 첨부해야 되는지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흥미를 유발을 했으면 그 흥미 유발해서 내용을 읽었을 때 그 고객이 여기에서 이익이 어떤 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딱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더 연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EDM을 통해서 내가 이메일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비즈니스 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수혜가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필히 요소로 잡아서 메일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M 영업에 대해서, EDM에 대해서 해외 영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드렸고 어프로칭하는 방법, 그리고 EDM의 역할 또는 접근 방법, 그리고 EDM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일은 그 EDM에 대한 그 가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메일을 봤을 때 받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관심을 확 쏟을 것이냐라는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시간 더 30분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보통 그 국내나 뭐 내수 시장이나 뭐 DM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외 영업에서는 뭐 DM 방식의 전략적인 영업을 많이 안 하시는데, 특히 이런 코비드 상황에서 저희가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 전략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그 매출이 줄어들어서 기죽지 마시고, 수혜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국가별로 맡고 있는 책임 국가에서 소팅을 하셔가지고 그 수입상들을 찾아가지고 반대로 E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해외 영업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 머신 조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여름휴가도 가까우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였습니다.